새빵살이. 뭘 새빵살이에요. 그만 좀 얘기해. 새빵살이. 야구로 올라야 된다. 댓글로. 자, 지난주 또 어떤 댓글들이 올라왔는지. 먼저 댓글 저희 질문 받기 전에 지난주 올라왔던 그 엄지척, 가장 많은 엄지척부터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님께서 엄지척 12개를 받으셨는데, 최정 선수 기록이 더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롱런 하거나 대타자는 좌타자가 많은 편인데 우타자라서 더 돋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추세면 1, 2시즌 안에 상당수 기록 갱신하겠네요. 최정 선수가 그렇죠. 있다. 네, 우타자라는 것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각종 기록을 이렇게 들춰봤을 때 네. 뭐 양준혁, 이승엽 다 좌타자야. 네, 거의 좌타자예요, 진짜. 장승환도 좌타자. 네, 지금 뭐 이정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네. 그런데 우타자라고 하면 우타자 계보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세요. 장조군, 김태균, 이 정도죠. 그러니까. 우타자가 좀 많이 희소성이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뭐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네. 그리고 하나 이글스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기록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세요. 95년 대학교 1학년 때 학예방학 때, 이 스포츠신문 많이 볼 때라, 그때 당시 이제 기록원 관련해서 이분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기록원이, 총 3명이라고 하네요. 그때 당시 팀장이 하나 있었고, 팀장을 제외한 2분이서 셋이 이제 의견이 분분할 때는 뭐 3명의 투표로 의견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댓글에 바뀌었다고. 기록원 2명과 전광판 조작원 1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기록원은 2명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광판 조작원은 기록원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네. 야. 전광판 조작만 하시는 분이지. 맞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들을 달아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정보를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걸 소개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자 질문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로다님께서 야구 순위를 보는데 경기차가 한 경기 반, 2경기 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경기하고 반 경기가 무엇으로 말하는 건가 이랬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 경기차가 뭔지 궁금하신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몰라요. 한 경기차, 반 경기차를 모른다고요? 아니 알죠. 한 경기차. 설명해 달라고요. 그거요? 네. 그러니까 뭐 자, 네. 강캐와 제가 장선아가 3위고 강캐가 4위입니다. 근데 둘이 경기차가 반 경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는 우천으로 오늘 경기를 안 하고요. 강캐는 경기를 합니다. 경기 이겼어. 그러면 반 경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경기가 없고 경기가 있을 때, 근데 둘이 같이 경기를 해요. 근데 둘 다 이겨요. 그러면 경기 차이가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경기를 이기고 제가 지면 바뀝니다. 반 경기 차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 경기가 바뀌는. 반 경기가 바뀌면서 순위가 제가 4위가 되고 강캐가 3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이 모두 경기를 치러서 승패가 바뀔 때는 한 경기 차이가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팀 중에 한 팀만 경기를 했을 때 그 한 팀이 이겼을 때는 그 반 경기 차가 줄어드는 겁니다. 똘똘이님께서 주자가 나갔을 때 투수가 야수한테 주먹 쥔 상태에서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펴면서 흔들면서 이건 무슨 사인인가? 요거 투아웃. 원아웃. 투아웃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선수도 있고요. 쓰리아웃은 네. 들어와라. 봄날의 꿈님께서 저지는 경기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 저지를 유니폼 상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의. 그러니까 홈팀은 흰색, 원정팀은 컬러 색상인데 어제 롯데와 KT 경기에서는 반대로 입었더라고요. 밀리터리 의상이었는데 사전 조율해서 미리 준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그 클래식. 시리즈랑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합의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합의해서 이번 그 시리즈는 클래식 시리즈로 진행이 되니까 이 유니폼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하고 홈팀에서 원정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유니폼을 이걸로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이제 사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OK 하면 넘어가는 거고요. OKKI 양빠님께서 지방 구단이 서울에서 주말 3연전과 그 다음 주중 3연전 하면 일요일 경기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서울에 계속 남아있는지 일단 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남아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서울 구단이 서울 원정시 출퇴근하는지 아니면 호텔 숙박하는지 궁금하다. LG하고 두산이 맞붙으면요. 네. 네, 집에서 두 팀 다 출퇴근을 합니다. 양 팀 다. 근데 이제 그 키움 이제 고척으로 가잖아요. 네. 고척으로 가게 되면 스탠포드라든가 여기 아니면, 상암동에 상암동에 스탠포드를 제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움도 마찬가지예요. 키움도 잠실로 이제 원정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호텔에서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까워도 네. 원정 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존나 같은 방송이. 에오곰님께서 장현님 해설 명쾌한 해설 항상 감사합니다. KBO 투수들만 놓고 봤을 때 보크의 조 핑크 같이 포크에 포크의 조크가 아니고 포크네요. 포크의 조핑크 조정훈이 조정훈이 포크볼이 진짜 좋았잖아요. 네. 이 선수처럼 이 구종하면 정말 대단하다고 싶었던 그런 선수가 있는지 그 질문이네요. 세 개. 박명환의 슬라이더. 박명환의 슬라이더. 그레이싱어 예전에 세스 그레이싱어의 체인지업. 체인지업. 현대 유니코스에서 활약했던 피어리라는 선수 있어요. 외국 그 선수네. 선수의 컷 페스티벌.
제가 진짜 공략하기 제일 힘들었던 세 가지 구종인데 그러니까 그레시모 같은 같은 팀이었는데 다른 팀 선수들이 진짜 공 섰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강세병님께서 동반 탈락까지는 모르겠는데 한화랑 LG도 동시 포스트시즌 진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인해봐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엠팍에 들어가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을 그때 맞아, 올린 거 롯데하고 키움하고 이제 같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이거는 다 하나씩 다 기록을 다 들춰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질문인데 승부치기에서 처음 2루에 배치되는 주자 이제 연장 갔을 때 선두 타자의 직전 타자, 그러니까 선두 타자가 4번 타자면 3번 타자가 2루에 위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2루 주자를 바꾸면 대주자를 바꾸면 타순도 바뀌나요? 이 질문이거든요. 2루 주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타수는 못 바꾸는 거예요. 타수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요거 타수는 지금 그대로예요. 타수는 그대로. 네. 자, 그리고 조용건님인데 다른 스포츠는 경기장 규모가 동일한데 왜 야구는 경기장마다 담장까지의 거리가 다른가요? 또 담장 높이까지도 자유롭게 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범위 기준의 경기장의 규정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그 야구장 규격이라는 게 나와 있는 게 중견수, 그러니까 센터 쪽은 121.92m가 돼야 되고요. 넘어야 되고요. 네. 양쪽 코너는 97.53m가 돼야 됩니다. 그거 기준이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네. 근데 이제 1958년 이후 지어진 야구장은 센터가 121.92m, 그리고 양쪽 코너가 99.06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고 있는 대전구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공사 들어갔거든요. 우측을 95m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의 올해 이제 개장한 에스콘필드라고 있습니다. 삿포로 갔을 홈구장. 거기는 좌측이 97m예요. 그러면 1598년 이후에 지어진 야구장은 99m 앞쪽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99m 다 이후에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럼 규정에 벗어난 거잖아요. 규정에 벗어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없구나. 각 구단에 맞게. 그냥. 그냥 구단에 맞게 구장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따로 뭐 제재를 가는 그런 게 없어요. 예전에 뭐 LG X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김정욱 감독. 바짝 당겼잖아요.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뒤로 밀었잖아요. 롯데 미루고 이제 6m로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야구장 규격에 대해서 뭐 KBO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뭐 잘됐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올라온 질문까지 다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MLB 파크에서 한국 야구타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 상무 전역하는 선수들 명단 나왔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삼성 최채영, 최지광, 김도환, 기아 최원준, 한화 오동욱, 배동현, 조한민, 최인호, 롯데 손성빈, 정우준, 그리고 LG 이상형, 두산 김민규, SSG 김찬영, NC 최정원 선수네요. 좋은 선수들 많이 제대가 됐고요. 들어왔어. 네, 최채용, 최지강, 이 선수들은 바로 합류가 될 거고, 최원준도 마찬가지고요. 야, 그러네요. 네. LG 같은 경우 이상형 선수를 14일인가 15일날 선발 투수 내정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그리고 김민규 같은 경우에도 가기 전에 이제 또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잘 던져줬거든요. 네네. 그리고 김찬영 선수는 가능성 보여줬었어. NC에서 이제 데리고 올 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내야수. 그리고 맞아요. 최정원도 사실 2루를 볼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제대했습니다. 충격적인 6월 LG의 타격 스탯 현황. 야, OPS가 지금 0.592까지 떨어졌네. LG 트윈스가 이렇게 되면 OPS가 최하위네요. 6월달 들어서. 6월만 봤을 때. 6월 들어서. 6월에 OPS가 최하위. 야. 근데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타격이라는 게. 맞아. 타격이라는 게 잘 때릴 때도 있는데 무조건 사이클이 오게 돼 있어요. 한번 꺾인다고 하잖아요. 힘으로 봤을 때는 한 2-3번 정도 있어요. 한 3번 정도. 사이클이. 잘 다가다가 좀 꺾이고.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LG가 그런 시기다. 1년 내내 어떻게 잘 때리겠습니까? 팀 타선이. 근데 또 밑에 보면 재밌는 건 박동원은 또 홈런 많이 때리면서 또 6월 봤을 때 OPS 또 1위네. 팀 내에서는. 박동원하고 오스틴 이 둘이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타선을 보니까 저도 사실 수요일하고 목요일 경기 중계하고 왔는데 둘이 다 하더라고요. 박동원 막 홈런 치면서 홈런 단독 1위 또 올라가고. 둘이 다 해. LG 팬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거 LG 팬들이 물어보고 싶은 제 친구가 찐 LG 팬인데 작년에 비해 투수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박동원을 영입해서 투수들이 집단 슬럼프가 왔다고 합니다. 유강남만큼의 투수 리드가 부족해서 프레이밍이 안 좋아서 투수들이 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홈런 OPS, WAR 1등인 포수를 가지고 있는데 팀의 플러스지 왜 마이너스냐고 하니까 포수는 보여주는 타격 수치가 다가 아니고 수비 리드가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강남이 있었으면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포수의 리드는요, 이게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포수 리드론에 관한 허상이라는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수 리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수의 어떤 구위라든가 제구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포수의 리드는 당연히 투수가 구위가 좋고 제구력이 좋고 던지는 변화구에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으면 당연히 투수 리드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늘 그 투수 평균 자책점이 안 좋아지면 포수 리드가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포수 리드의 허상이라는 그 댓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이버에서 가장 두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포수 리드에 관한 허상 그리고 과연 득점권 그 클러치 타자들은 존재하는가? 맞아.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좀 궁금한 건 추가적으로 전담 포스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 전담 포스트들이 있다는 거는 좀 뭔가 그냥 편해서 전담 포스를 하는 거죠? 뭐 포수의 턴에서 맞추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경기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선수가 이제 딱 등판을 할 때 이제 그 포수를 안 쳐주는 거죠. 좀 호흡을 맞추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주전 포수에게는 휴식을 주는 거고. 네. 자 그리고 장순환의 스무스타 들어갈게요. 네. 장순환의 스무스타. 지난해는 누가 하셨나요? 지난해요? 지난 편에서 누구? 제가 이겼습니까? 만원 내셔야 됩니다. 네. 돈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을 하셨군요. 네. 이번 주는 지문은 요겁니다. 50초 드리겠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5초로 가겠습니다. 수직 무브먼트와 수평 무브먼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수직 무브먼트는 일단은 투수가 던지는 공 자체가 모두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RPM이 좋고 홈플레이트 쪽에서 치고 들어가는 힘이 있으면 이 떨어지는 수직 낙하가 적어요. 네. 그런 선수들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평 무브먼트는 최근에 이제 스위퍼가 이제 그 수평 무브먼트 때문에 굉장히 각광이잖아요. 수평 무브먼트는 옆으로 휘는 각도입니다. 옆으로 휘는 각도. 옆으로 휘는 각도가 뭐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커브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심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다가 약간 휘지만 결국에는 이 수평 무브먼트가 가장 좋은 거는 슬라이더가 가장 좋고요. 네. 잠수함 투수가 던지는 커브가 수평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죠. 이게 센치로 측정하더라고요. 네? 센치로 측정. 센치로 측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평 무브먼트는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이 각도를 말하는 거고, 수직 낙하는 들어가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이 각도가 적을수록, 그러니까 이 각도가 적을수록 좋은 투수고요.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공은, 옆으로 휘어져 나가는 각도가, 그러니까 수평 무브먼트가 그러니까 높을수록, 지금 잘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수평 무브먼트가 넓을수록, 이게 수평이 더 많이 휜다는 얘기야. 땡! 아씨. 1분 6초. 핸드폰 바꿨냐? 아, 네. 1분 6초. 1분 6초. 야오! 회사 법인 포인트입니다. 네. 그 수직 무브먼트, 수평 무브먼트 더 설명할 거 없으세요?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센치인데, 센치로 재더라고. 그러니까 다 떨어집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떨어지는데 조금 덜 떨어지는 게 좋은 거고요. 네. 옆으로 휘는데 많이 휘는 게 좋은 겁니다. 형은 덜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결국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옆으로 막 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수평 무브먼트, 수직 무브먼트.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각도가 사실 많아야 좋은 거지. 아, 그렇구나. 네. 그 안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지 때까지 댓글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정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좀 어려운 환경에서 3만 넘으면 그냥 팍 오른다며.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야구를 가야 된다. 댓글!